자, 이제 C 언어, 이제 교재 이제 9장입니다. 9장이고, 자, 이 이제 9장은 이제 함수에 대한 이제 설명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C 여러분들 프로그램 시작할 때 C 언어는 메인 함수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함수고요. MAIN이라고 하는 메인 함수는 우리가 소스상에 항상 나왔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뭔가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하려면 메인 함수부터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규칙이 됐어요. 문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include 뭐 샵 include 다 외우고 계시죠? 샵 include 띄우고 꺽쇠를 하고 stdio 스탠다드 io 점 헤드 해가지고 헤더 파일 include 하고 라이브러리 파일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사용할. 그리고 이제 메인 이제 함수 껍데기 작성할 때 int return type 예, 그 띄우고 메인 하고 이제 소괄로 안에는 void 없다 매개변수 없다 그런 이제 키워드 들어가고 중괄로 열고 닫고 안에 이제 중괄로 이제가 이제 블럭이라고 하죠. 함수 body라고 하고 펑션 body라고도 하고 블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괄로 안에 우리가 배운 명령들을 이제 집어넣으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함수 닫는 갈로 이게 이제 블록 끝나는 부분 바로 위에 이제 return 0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문장이 있어서 정상 종료한다라는 이제 그 리턴문을 이제 실행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함수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print f, scan f 다 함수입니다. print f, scan f 이런 이제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이런 함수는 프린트 F나 스캔 F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건 아니고 프린트 F 쓰면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이 있다. 다음에 스캔 F 쓰면 키보드부터 뭔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다. 이거 익혀서 그냥 그 이름만 내가 알고 그냥 불러서 호출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장은 9장은 함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립니다. 이게 이제 함수가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C에서는 함수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함수만 다 알아도 프로그램 짜기 잘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미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는데 라이브러리 그죠? 함수를 묶어 놓은 게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그런 이제 C 언어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제공되는 거 말고 별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C 언어에서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C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함수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이제 기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능을 만들 때 나만의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다음 프로그래밍 할 때 그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함수를 저장해 놨다가 그걸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걸 이제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재사용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부분 파트 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함수를 정의하고 선언하기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함수 정의가 뭐고 선언이 뭐고 이런 이제 설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함수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수의 작은 단위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큰 문제를 작게 쪼개서 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러나 함수를 만드는 이유 및 이점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보통 이제 그런 이런 거는 이제 명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제 살다 보면 아주 큰 문제가 내 앞에 탁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엄청나게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벅찬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일단 그 문제를 한 방에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큰 문제인데 이걸 이제 작은 10개의 문제로 일단 나눠서 내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역량만큼만 그 문제 하나씩 이제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이제 한 방에는 해결 안 되는데 작은 문제로 나눠서 이제 해결하면 이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런 거 이제 비슷하게 다수의 작은 단위에는 함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그래서 이제 내가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저런 기능도 필요한데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써서 해결되면 다행인데 해결 안 되는 게 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함수를 이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면 내가 이제 필요해서 만드는 이제 함수들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다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그런 것들을 또 이용해서 이제 다음 프로젝트 할 때 프로그램 만들 때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개발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용을 했던 이제 그 소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뭔가 오류가 있었으면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됐었으니까 뭔가 이제 수정 작업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써보고 또 이제 실행하다가 버그가 있다, 또 실행하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완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가져다 쓰던 그런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오류가 없는 상태로 관리가 됩니다. 유주 보수하기도 상당히 좋아요. 함수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메인 함수를 포함하여 함수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다. 무조건 작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불필요하게 큰 함수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적당하게 함수의 그러면 함수를 만들 때 200라인, 300라인 크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게 좋지는 않다. 작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만들면 그것도 그렇게 이제 좋은 건 아니다. 적당하게 이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뭐든 적당히 낫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일만 담당하도록. 이 함수를 쓰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그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 것보다는 한 함수에 기능 하나가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자, 이 함수는 뭐 땅을 파는 함수, 이 함수는 물을 뭐 찾는 함수, 뭐 이 함수는 물을 뿌리는 함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이제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함수는 하나의 일만 담당하도록 디자인되어야 된다. 설계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설계해서 만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수 이름을 정할 때도 이 함수 이름만 보면 우리가 프린트 F 있죠. 프린트가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출력한다는 그런 뜻이 있죠. 인쇄 이제 우리가 프린터라는 장비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출력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함수 이제 이름을 딱 보면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함수명을 정해주고 이 함수를 만들 때는 하나의 일만 그 특정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얘는 무슨 기능이다 내가 알면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제 주관적인 기준 역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을 썰을 하게 되면 명확한 기준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해놨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제 감을 이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순으로,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함수를 만드는 게 좋은지. 그래서 이제 함수도 많이 만들어봐야 되죠.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함수도 많이 써보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요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쓸 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작성해서 씁니다. 그래서 보면 int, main, void, 이제 void는 여기 소갈로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중괄로 열고 중괄로 닫고. 그래서 요게 이제 형식이 함수의 형식이고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반환 형태, 이 자료형이 나옵니다. 함수를 실행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 결과값이 어떤 자료형인지 그 자료형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의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를 매개 변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 어떤 매개 변수를 받을 것인지 여기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명시적으로 보이드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드는 이제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매개 변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보이드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는 실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실행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만약에 이제 리턴 값이 있으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자, 결과 값이 이제 되돌려지도록 만들려면 여기 이제 리턴 문이 오면 됩니다. 함수에 이 블록
마지막에 리턴물을 쓰시고 그 리턴물 뒤에 리턴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함수의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고 이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자바도 비슷합니다. 자바 언어도 보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의 입력과 출력 뭐 해서 printf 함수도 반환을 합니다 하는데 printf 함수는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용도로 썼지 뭔가 여기서 뭐 입력을 받는 그런 이제 그 scanf처럼 값을 이렇게 받아서 뭔가 한 적이 없는데 그죠? 한데 요 printf도 리턴 값이 있다는 겁니다. 예, printf를 실행을 하면 뭔가 실행 후에 우리가 뭔가 이제 시키면 얘가 결과 보고 한다는 거죠. 결과 보고. 자, 이거 출력해라고 컴퓨터한테 주면 컴퓨터가 이제 주인님이 시킨 대로 뭔가 출력하죠. 출력한 다음에 되돌아와서 주인님 제가 요거 출력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보고하는 게 그게 이제 결과를 이제 리턴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intf도 뭔가 반환값이 있는데 그 예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실습해 보시면 printf도 반환값을 가지는구나, 반환값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소스에 보시면 자, num1과 num이 인티저 정수 4바이트 정수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주고요. 자, 요 num1에는 printf 요 이제 출력문이죠. 1, 2, 3, 4, 5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줄 바꿔라 하는 거죠. 줄 바꿔라 하고 자, 이 함수가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함수죠. printf. 그런데 자, 대입해라. num1에다 대입해라. 이게 무슨 소리냐? printf가 실행된 이후에 printf가 리턴하는 값을 num1에 저장해라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제 printf는 여기 있는 값을 화면에 출력해줘요. 출력해주는데 어떤 값이 여기 num1에 넘어오는지 그거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m2도 마찬가지로 printf 화면에 I love my home이라는 문자열을 이제 출력하고요. 줄을 바꿔주는데 이걸 이제 printf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리턴되는 결과값을 num2에 이제 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 num1과 num2에는 printf가 실행한 결과값이 넘어온다 그러는데 어떤 값이 있는지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죠. printf 해가지고요. %d, %d 자, 서식 문자 사용하고요. num1 값과 num2 값을 각각 이제 10진수로 출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이 결과가 요 결과예요. 보시면 이제 printf 실행하면 1, 2, 3, 4, 5, 1, 2, 3, 4, 5 그죠? 화면에 출력이 되고 I love home, I love my home 하면 I love my home 문자가 출력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printf는 printf 자, 실행한 첫 번째 printf 결과와 두 번째 printf 결과를 num1과 num2에 저장을 했는데 보니까 출력을 해보니까 num1은 6이 출력됐고 num2는 15가 출력됐어요. 이거 뭐지? 갑자기 왜 숫자가 출력이 되지? 그러니까 프린트한 결과값을 출력하는데 숫자가 출력. 이게 뭐냐면은 출력한 문자 수 수가 발휘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옆에 설명에 이렇게 보면 자, printf 함수도 자, 값을 반환하는데 이제 요런 printf가 반환하는 반환값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굳이 변수에다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printf도 반환값이 있지만 필요 없으면 반환 안 받아도 된다. 그거를 이제 변수에다가 저장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리턴 값을 받아서 printf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을 받아서 뭔가 처리할 때는 변수에다가 대입해 주면 됩니다. 우리 앞에 소스처럼. 그리고 이제 printf 함수에서 반환되는 결과는요,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한다는 거죠. 출력되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조금 스케일 좀 줄여서 여기 이제 1, 2, 3, 4, 5에 대한 이 길이 6 i부터 홈까지 문자열의 길이 글자 개수죠. 를 이제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 있죠. 이게 1, 2, 3, 4, 5 여기 1, 2, 3, 4, 5 이거 출력되는데 이거 5자인 것 같은데 왜 이게 5, 6이 출력되어 있지? 그죠? 좀 이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재볼까요? 이 빈칸도 한 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얘는 14예요, 14. 그래서 제가 잘못 I love my home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글자 개수 14개인데 15라고 돼 있죠. 그죠? 자,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 글자 개수보다 1이 더 많아요, 지금, 둘 다. 그래서 얘 이제 실행했을 때, 여기 이제, 6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데, 따로 설명 안 돼 있죠? 따로 설명은 없어요. 따로 설명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따로 설명 없죠? 없는데, 뭐가 더 쉽겠냐면, 여기 보시면, n 있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코드입니다. 얘 크기까지 같이 계산된 거예요. 얘 크기. 예, n 있죠. 요거. 이 줄바꿈 하나. 요 코드. 화면에는 안 나타나요. 개인 문자, escape sequence, escape 코드라고 하는데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얘는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드죠. 근데 이제 요 크기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원래는 이게 5자인데 6이라고 나오고 요거는 14자인데 15라고 나온 겁니다. 예. 교재에 보면 이게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PD에는 없으지만. 예. 그래서 숫자가 조금 이상한데 그런 의미구나. 그리고 이제 함수를 우리가 함수를 기존에 이제 C에서 제공하는 그 내장 함수라고 그러는데 내장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쓸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이제 함수를 보면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함수가 우리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당겼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함수가. 그래서 이제 함수 이제 4가지 유형이 여기 이제 되는데 요 전달 인자가 있으면서 반환각이 없는 그런 모양 함수가 있을 거고요. 전달 인자는 있고 반환값이 없는 그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전달 인자도는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그런 이제 함수 모양이 있고 전달 인자도 없고 매개변수 파라미터 인자라고 하는 지금 되어 있는데 전달 인자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이런 형태의 4가지 형태의 함수 모양이 있습니다. 유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함수의 유형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이제 함수 설명드릴 때 어떤 제로를 넣으면 이제 함수 부분이 있고요. 함수에서 뭔가 처리하죠. 그럼 처리한 값이 결과가 이제 함수 밑에서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재료 함수가 처리할 재료를 이제 이런 인자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인자로 못 넘기는 경우는 이거예요. 이거 보이드. 어떤 함수인데 함수 여기 뭔가 넣어주는 값이 없어. 그러면 이제 명시적으로 보이드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뭔가 어떤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한다. 인자 값을 받아서 처리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매개변수 타입과 매개변수 이름이 이게 나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없기 때문에 보이드 된 거예요. 얘는 이제 인자 값이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인자 값이 없는 거 x 전달 인자가 없는 이런 이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인자 값이 전달 인자 값이 있는 함수명 뒤에 소글 안에 인자가 있는 전달되는 값이 있는 소스 재료를 이제 넘겨주면 그 값을 받아서 처리한 그런 형태의 이제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반환값이라는 게 리턴 이거 얘기하는 게 이거. 함수 실행하면 메인 함수 우리가 호출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행하면 시스템이 이제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쭉 실행하고요. 마지막에 리턴 0돼 있잖아요. 얘가 이제 메인 함수 실행을 하고 이제 끝낼 때 리턴은 함수를 끝내는 함수 이제 실행을 하다가 리턴물을 만나면 함수를 종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 뒤에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을 요 리턴 되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요 값을 가지고 되돌아갑니다. 리턴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이 값을 되돌려 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턴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환 값이 있는 거는 리턴 값이 있는 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있는 거고요.
리턴이 없는 함수도 있어요. 리턴 값이 없는 거는 이렇게 이제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달 인자가 있고 반환 값이 있는 함수 이런 모양이 있고, 전달 인자는 있는데 반환 값이 없는 함수 모양이 있고, 전달 인자가 없는데 반환 값은 있는 이런 함수 모양이 있고, 전달 인자도 없고 반환 값도 없는 이런 모양의 이제 함수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전달인자 반환값 모두 있는 경우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형식을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에요. 예, 문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자, 전달인자는 int형 전수 두 개다, 둘이며 이 둘은 자, 이 둘을 이용한 덧셈을 진행한다. 이제 함수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이에요. 이런 이제 함수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죠. 전달인자는 인티저형의 정수 둘을 사용할 거고, 전달인자 두 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인자 두 개는 덧셈을 하는 용도로 쓸 거다. 그다음에 이제 덧셈의 결과는 반환이 된다, 리턴이 된다, 리턴 값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반환형은 요 인티저형으로 이제 선언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름은 add라고 할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고요. 내가 어떤 함수를 만들지 이렇게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 코드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조금 더 쭉 줄여서 뒤에서 보이실 거니까 줄여서 보시면, 자, 일단은 함수를 만드는데요. 자, 함수명은 add, 요 b라고 되어 있는 요거예요. 요거 add고, 함수명 앞에 요거는 이제 return type, 여기 보시면 반환형이죠. 반환형. 함수를 이제 실행하고 나서 어떤 값을 되돌려줄 때, 리턴문을 되돌려줄 때, 그 되돌려주는 데이터의 타입을 여기 함수명 앞에다가 적어줘야 돼요. 리턴 타입이 오고, 그 다음에 함수명이 옵니다. 리턴 반환형은 인티저고, 함수의 이름은 add다. 그러면 int add 이렇게 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이제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갈로가 오는데 지금 보이드가 아니죠. 보이드가 아니죠. 그래서 전달인자 매개 변수를 두 개 쓰겠다는 거죠. 어떤 값을 두 개를 받겠다는 거죠. 외부에서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여기에서 받고 여기도 받아서 이 함수에서 그 값을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이용해서 이제 뭔가 계산하거나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인자는 인티저형이다. 이거 보시면 int형이고 int형이죠. int 자, 매개 변수 전달인자 이제 이름 이제 매개 변수 이름이 1이고 2입니다. 인티저 타입의 num1, 인티저 타입의 num2. 그래서 요 add라는 함수 호출할 때요, num1의 값 인티저 값을 넘겨주고 num2의 인티저 값을 하나 딱 이렇게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던져주는 값을 여기에 전달인자 매개 변수 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값을 이제 중간에 이렇게 받아서 이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add라는 함수 블럭 안에 body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integer 타입의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 이제 대입을 해주는데, 요 result에도 뭐 대입을 해주나 보니까 num1, num2 위에 요 매개 변수명이죠. 여기서 이제 인자 그렇죠. 매개 변수명. 요 이제 num1에 있는 값과 num2에 있는 값을 더해서 그 값을 result라는 변수에 대입해라 이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시면 return result라고 있습니다. 요 result라는 값을 return해라, 되돌려줘라 이 말이죠. 요 result가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함수 처음에 이제 선언할 때 요 a가 뭐예요? 반환형, 반환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int라고 하는 이유는 return 다음에 있는 이 result가 무슨 타입이에요? 인티저 타입이죠. 요거하고 이제 일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일치를 안 시켜 주시면은 리턴 타입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요 리턴 값이 있다. 그러면 요 리턴되는 이 타입 값의 타입과하고 함수명 앞에 있는 요 리턴 타입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뭐 일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금방 오류 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니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규칙을 좀 알고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덧셈 결과가 반환되는데 요 이제 이게 return result 이게 이제 반환시키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자 A는 반항형, B는 함수의 이름, C는 매개 변수, 파라미터 혹은 매개 변수. 그래서 이제 전달 인자라고 했죠. 그다음에 D는 값을 반환하는 그런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설명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옆에 함수 소스 코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자, 일단 이제 C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요. 메인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해서 C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실행 파일을 만들어지죠. 기계어로 배울 때서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실행했을 때 이제 이 시스템이 뭐부터 찾냐면 메인 함수부터 찾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요거 메인 함수죠. 그런데 이 소스상에 메인만 있는 게 아니라 add라는 함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작성하실 때 우리 앞에 예제에서는 요 메인 함수만 계속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함수를 소스상에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C에서는 일단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로 끝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메인 함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실행의 시작점. 그래서 요 메인 함수의 요 이제 소스 코드를 보면 int result라고 하는 인티저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자 result는 add 3,4. 자 여기 요 부분 요게 이제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호출. 그래서 요게 이제 add 3,4 이렇게 하면 요 3은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함수를 선언해 놓은 거거든요. 요 함수 선언해 놓은 부분에 보시면 int num1, int num2 돼 있죠. 여기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 부분인데 함수 호출할 때 add 3,4 하면 3은 num1에 4는 num2라는 이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전달 인자라고 했죠. 매개 변수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3은 num1에 던져지고 4는 num2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num1은 3이라는 값을 딱 받아오고요. num2라는 변수는 매개 변수는 4라는 값을 딱 받아와요. 받아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 add라고 하는 요 블럭 안에 함수 블럭 안에 자 요 이제 이렇게 매개 변수에 받아온 값을 여기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m1 값 더하기 num2 값 해라. 덧셈 하는 거죠. 덧셈 하면 여기 이제 수식의 결과, 덧셈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되면 이제 리턴을 하는 거죠. 자, 리턴 다음에 요 결과, 계산 결과, 덧셈한 결과. 그러면 이제 요 리턴되는 요 값의 타입은 뭡니까?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정수 타입으로 요 계산된 결과 값을 어디로 되돌려 주냐면 이 add라고 하는, 자 리턴이니까 되돌아가죠.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요 값을 되돌아가면서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면서 요 값을 덧셈한 값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가는지 볼게요. 자 add 함수 호출됐어요. 자 3을 num1에 4는 num2에 놓고 3 더하기 4에서 7이죠. 자 리턴 7이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면 이제 함수 add 함수 이제 종료하고 되돌아갑니다. 어디로? add라는 함수 어디서 호출했습니까? 여기로. 그죠? 이쪽으로 되돌아가서요. 요 자리에 리턴 값 7을 딱 되돌려 줍니다. 요 자리에. 그러면 이제 result는 add 함수잖아요. add 함수가 이제 실행한 결과 값이 뭐예요? 7이죠. 여기 이제 7이라는 리턴 값이 딱 옵니다. 그래서 7을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문에서 자 함수를 호출한 값이 이제 리턴된 값이 이제 7이니까 7을 result에 넣고 다시 이제 result 값을 변수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덧셈 결과 1 해가지고요. 자 정수 서식 문자 요 자리에 result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result는 해가지고 add 5,8 하면 5는 요 함수는요 한 번만 선언하시면 돼요. 이건 재사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애들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 애드 함수 호출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애드 5,8 하면 5는 num1 변수에 8은 num2 변수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num1은 5를 받고 자 num2라는 변수는 4개 변수는 8을 이렇게 받아와요. 딱 저장해요. 한 다음에 이제 num1 더하기 num2 하면 5 더하기 8 하면 13이죠. 그러면 return 13이 돼서 자 요 add 호출한 방금 호출한 데 어딥니까? 여기서 호출했죠. 여기에다가 13이라는 값을 탁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13이라는 값을 앞에 리절트에 대입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print f 덧셈 결과 2 해서 리절트 변수 값을 출력하면 이제 13이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메인 함수는 여기서 이제 리턴 제로를 만나서 메인 함수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시면 덧셈 1 결과는 7, 덧셈 2 결과는 13이죠. 그래서 이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요. 필요할 때마다 두 개의 값을 더해서 출력하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요 함수만 호출을 하면 되죠. 이렇게 호출. 선언을 한번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뭐 100번을 호출하든 1000번 호출하든 한 번만 선언 이렇게 해놓고요. 호출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으냐? 만약에 함수 개념을 몰라요. 함수 개념을 모르는데 내가 특정 수 두 개를 더하는 그런 이제 그 연산을 한 100번 정도 해요. 소스에서. 그러면 똑같은 이런 연산하는 이런 이제 코드를요 100번을 넣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이제 뭔가 연산하는 게 한 줄밖에 없죠. 근데 연산하는 게 10줄이야. 자, 똑같은 어떤 내가 계산 처리를 하는데 그 계산 처리가 10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계산 처리하는 거를요 소스 상에 100번 사용해야 돼. 그러면 똑같은 소스 10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100번 나오겠죠? 똑같은 소스가 어차피 똑같은 연산을 하는 거니까 위에서도 연산하기 위해서 10줄 밑에서 연산하기 위해서 10줄 똑같은 소스를요 10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100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소스가 엄청나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들고 보니까 이거 틀렸네? 10줄짜리가 똑같은 게 10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틀렸네 하면 똑같은 소스가 복사해서 붙여서 10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 고쳐야 돼. 다 고쳐. 소스 상에 있는 내가 이거 틀렸다. 봉시 틀렸네? 하면 찾아서 다 고쳐줘야 돼. 10군데 다 찾아가지고. 그죠?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복되는 코드,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요, 이렇게 이제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러니까 이 소스가 틀렸어. 그럼 이 부분만 고치면 되죠. 왜? 요거는 호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소스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선언해 놓고요. 나 이거 틀렸는데 딱 수정하면 얘도 얘를 호출하고 얘도 얘를 호출하기 때문에 똑같은 소스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10군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코드를 만드는 거는 10군데 다 찾아가면서 소스를 수정해야 되는데 얘는 요 부분만 딱 수정하면 돼. 이거 공식 틀렸네? 딱 수정하면 돼. 그러면 이제 호출해서 이 부분은 코드를 안 건드려도 되죠. 요 부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고 이제 함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요.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 함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게 됩니다. 호출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 이렇게 함수에 이제 이렇게 쓰면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던져주고 처리된 결과 값은 이제 리턴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환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 add라는 함수 호출한 것을 이렇게 반환해주고 요 처리 결과를 또 add라 호출한 것을 반환해주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또 이제 리절트에 이제 대입해서 이제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제가 모든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일단 매개 변수가 있고 여기 있죠. 전달인자 또 있고 반환값도 있는 요런 이제 4가지 함수 유형 중에 한 가지를 이제 보셨어요. 매개 변수 전달인자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선언해서 코드에 사용해 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있는 전달 인자나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둘 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요 코드에서는 요 보시면 여기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도 있죠. 이 두 개 다 없는 경우. 그런 이제 경우의 함수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달 인자나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거부터 볼게요. 자, 전달 인자도 없고 반환값 매개변수, 전달 인자도 없고 반환값이 없는 거, 요거예요. 화면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둘 다 있는 경우를 봤으니까 둘 다 없는 경우 유형만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지나갈게요. 보시면 자, how to use this frog라고 되어 있는 요런 이제 함수를 만드는데, 자, 리턴 타입 없죠. void. 리턴 값 없다. 명시적으로 void 키웠습니다. 다음에 전달 인자 없어요. 매개변수 없어요. void. 그래서 이 함수 용도는요, 그냥 이 함수를 호출하면 여기 블럭 안에 있는 거 그냥 실행하고 끝 이거예요. 다른 종류는 없어요. 그냥 요 이름으로 함수를 호출하면 요 함수 안에 있는 블럭 안에 있는 요 명령만 딱 실행하고 끝나는 거예요. 리턴 값이 없어요. 왜? 여기 보이드라고 돼 있잖아. 리턴이라고 하는 명령어 자체가 없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뭐 프린트문으로 뭐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면 덧셈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해 보세요, 하세요 하는 요 메시지만 딱 뿌려주는 거예요. 얘가 호출되면. 인자, 전달, 매개변수, 인자 전달도 없고 반환값, 리턴 하는 값도 없다. 보이드라고 돼 있죠, 그죠? 리턴문 없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더 이렇게 보시면, 자, 인자 매개변수는 있는데 리턴 값이 없는 거, 요 리턴문 없죠.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리턴 되는 값이 없고, 이 함수를 호출하면 실행하고 나서 끝나는데 얘는 리턴 값 하는 값이 없어요. 아까 요거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요 부분 인자는 있어요. 매개변수. 그러니까 이 함수 show add resul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데이터를 던져줄 수 있어. 데이터를 탁 던져주면, 인자 값을 던져주면 요거 이제 여기 매개변수 인자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값을 딱 하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인티저 값을 받아서 요 num이라는 값을 받아서 뭐합니까? printf 한 다음에 num 값을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호출할 때 show add result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출력할 숫자를 탁 집어넣으면 그 숫자를 받아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근데 숫자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포맷 문자를 사용해서 덧셈 결과 출력이라는 제목을 앞에 붙이고, 여기 넘겨받은 인자 값으로 이제 받은 값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전달 인자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드라고 되어 있죠. 반환값, 리턴 값이 있는 거. 얘는 이제 호출할 때 함수 이름만 딱 주고요.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딱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이걸 이제 실행하는데, 얘가 이제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뭔가 되돌려 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read num이라고 호출했죠. 그러면 num 인티저 num 있고 scanf에서, scanf면 키보드로부터 뭔가 값을 받는 거죠. 키보드로부터 값을 받아서 num에 저장한 다음에 이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아서 리턴하는 함수네요, 그죠? 키보드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리턴만 해주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read num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eturn num 하면 정수값 입력 받은 거를 요 read num 함수 호출한 곳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자 값이 있으면서 반환값도 있는 함수, 인자 값이 있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 이런 거. 자, 인자 값이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이런 함수, 그다음에 인자 값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이런 함수 네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